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런던님의 이야기입니다. 런던님이 저번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또 말씀을 잘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런던님께서 그 친구분들과 놀러 가서 다리 밑에 있는 그 펜션 같지 않은 그 펜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런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런던님, 저번에 정말 또 신박한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 어떻게 됐을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오늘은 현실 공포가 아닌가요? 네, 오늘은 동생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 친동생분. 네, 친동생. 네. 동생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위도 자주 눌리고, 어허. 이제 귀신을 봤었어서 동생한테 들은 얘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에피소드. 그러면, 남동생인가요? 여동생인가요? 여동생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런던이에요. 저는 이제 연년생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처음 귀신을 보게 됐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가 저희 집이 복도식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왔었어요. 네. 그때부터인데 이제 동생이 워낙 칠삭둥이에 막 2.1kg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인큐베이터 생활도 하고 몸이 허약하고 이래서 제가 꼭 동생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놀 때도 항상 동생이랑 둘이서 놀고 잘 때도 꼭 동생을 데리고 자고 이렇게 꼭 붙어 다니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 4학년쯤으로 올라갈 때쯤에 저희 집에서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제 방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또 동생이 자기 방은 안 만들어주면 서운해하니까 이제 베란다에 전기 판넬을 깔아가지고 동생 방도 만들어주신 거죠,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 예. 네, 그래서 둘 다 처음에 각자 자기 방이 생기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지나지가 않았는데 동생이 갑자기 울면서 제 방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언니 나랑 같이 자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동생이 요새 자꾸 꿈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여리면은 맨날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고 언니랑 떨어졌다고 또 안 좋은 꿈 꾸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동생을 데리고 자려고 제 침대 옆쪽 구석 쪽에 동생을 눕혔어요. 그러고 데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동생이 옆에서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동생을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또 무서운 꿈을 꿨다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원래 동생의 방 구조는 이제 동생이 누워있는 자리 맞은편에 네. 천장까지 꽉 채워져 있는 선반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반 책장에서 동생이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 근처에서 샤샤샥 샤샤샥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렸대요. 예. 처음에는. 그걸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직 안 자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는데 맨날 그 소리가 잘 때만 되면 들리니까 되게 거슬리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랬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온 날에는 동생이 자려고 누웠을 때 흰색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그 선반 책장 맨 꼭대기층에 쭈그려 앉아서 동생을 되게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 너무 무서워서 또 무서운 꿈을 꿨구나 싶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잠을 깨려고 주먹에 막 힘을 주면서 막 깨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가위에 눌렸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꿈이었구나 다시 자야지 하고 다시 잤더니 그 여자가 또 있더래요. 근데 또 그 자리에서 계속 재밌다는 듯이 지켜보면서 계속 놀리듯이
그 자리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다음에 또 가위에 깼을 때는 이제 자기의 시야를 가리고 싶어서 자기의 무릎을 자기 눈 있는 쪽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 상태로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그랬더니 다시 잠들자마자 그 귀신이 동생 무릎을 손으로 이렇게 딱 짚으면서 얼굴을 빼고 이렇게 또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제 방에 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 이렇게 다시 잠이 들었는데 제 방 구조가 그때 당시에 침대가 벽에 붙어있고 기역자로 피아노가 있었어요. 예. 이제 제가 바깥쪽에서 자고 동생이 안쪽에서 자는데 이번에는 그 피아노 구석탱이에서 차마 제 침대 쪽으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침대 밑에 그 귀신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랑은 표정이 너무 다른 게 아까는 되게 막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동생을 놀리려고 하는 표정이었는데 제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는 정말 얄밉다는 듯이 째려보고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때도 못 깨고 계속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동생한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깨워서 그때 겨우 가위에서 풀려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동생이 이렇게 맨날 무서운 꿈을 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저도 그때 처음으로 체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이 무섭다고 할 때마다 그냥 같이 데리고 자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또 동생이 제 방에서 자고 있다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배경은 또 자기 방이었대요. 예. 근데 이 동생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편의상 돌순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자는 자기 앞에서 돌순이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척키처럼 자고 있는 동생을 계속 빤히 내려다보더래요. 예. 근데 돌순이가 얼마 전에 동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큰 병원 입원실에 있다가 그날 동네 병원 입원실로 옮기기로 해가지고 동생이 그날 돌순이 병문안을 가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아버지가 들으시더니 평상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미신 같은 건 전혀 안 믿으시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오늘 꿈자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그 친구가 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해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를 못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돌순이를. 그래서 동네 병원 잠깐 갔다 오는 게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순이가 있는 병원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저희 집 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병원이래요. 근데 되게 큰 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화 올 일이 뭐가 있지 하고 저는 바로 집에 있는 어른을 바꿔줬죠. 그랬더니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너무 놀라가지고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까 다행히 동생이 멀쩡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있었는데 차에 치이면서 롤러브레이드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크게 찌은 정도? 아, 예. 네, 그래서 가벼운 타박상인데 이제 동생이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돌순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며? 돌순이 병원에 있잖아. 너 돌순이 만났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라고 자기가 교통사고 날 때 그때 어떻게 교통사고 나게 됐던 거냐면 교차로 건너편에서 돌순이가 서 있어서 자기가 반가운 마음에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막 황급히 달려가다가 차에 치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심지어 또 초록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럼 돌순이가 근처 병원에 있으니까 마중 나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상하다. 돌순이도 많이 놀랐을 텐데 자기 이렇게 그냥 바로 병원 실려와가지고 걔랑 인사도 못했다. 자기가 그 친구를 마주치지도 못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를 걱정할 것 같아서 자기도 걱정이 됐나 봐요. 네. 이제 동생이 돌순이를 계속 찾길래
돌순이 잘 집에 갔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병동에 있던 할머니들이 제 동생을 보면서 아유 예뻐라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다쳐가지고 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거기에 너만한 또래 여자애기 하나 있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진짜요? 이러면서 근데 이 병원 이름을 동생이 쓱 봤대요. 그랬더니 돌순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처음 입원했었던 병원인 거예요. 동생이 온 병원이. 그래서 동생이 설마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여자애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 돌순이 그 이름도 얼굴처럼 이쁘장해가지고 기억이 난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겠거니 뭐 동네에 이렇게 큰 병원이 많은 게 아니니까 네. 애들이 이렇게 다쳤을 때 다 이렇게 왔겠거니 했는데 그 병동도 같은 병동 그리고 심지어 침대도 같은 침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때 당시에는 이 휴대폰이나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동생이 이제 퇴원하면은 돌순이한테 얘기해줘야지 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들도 동생이 크게 안 다치니까 조금 안심이 돼가지고 거봐 내가 나가지 말랬지 이러고 마셨어요. 그러고 이 동생은 얼마 안 있어서 퇴원을 하고 학교를 다음날 갔어요. 그래서 돌순이를 만났는데 돌순이가 야 너 그때 병문안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왔어 이러더래요. 엄마가 넣어준다고 과일 사놨었는데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돌순이한테 그날 너가 나 마중 나왔잖아. 나 교통사고 난 거 못 봤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돌순이가 정말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무슨 소리야 나 다리 깁스해서 밖에 못 나갔어. 나 다리 깁스 어제 풀었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 분명히 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동생이 사고 난 위치가 돌순이랑 아예 100% 동일한 위치와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은 이때부터 진지하게 귀신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동생이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저희 층에 이제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언니도 그 701호 쪽에 어떤 젊은 아주머니 봤어?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근데 저희 층에는 젊은 사람이 안 살거든요. 이게 오래된 임대 아파트라 가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살고 애기들 있는 집이 저희 집이랑 701호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그 701호도 무당집이었거든요. 무당 할머니가 손주 하나 데리고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 봤죠. 그래서 못 봤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니 701호 쪽에 그 맨날 밤만 되면은 복도 난간에 팔을 기대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어떤 여자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분이. 근데 저희 집이 하늘이랑 바로 앞쪽에 한강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여기가 경치가 예쁘긴 하지 이러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경치를 보시는 줄 알았대요. 네. 근데 너무 맨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인기척이 느껴지면 쳐다볼 법도 한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 점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귀신인지 아닌지 궁금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정말 무서운데 그 아주머니 분을 향해서 야!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야! 이렇게 또 불렀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분이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약간 멈칫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사람이었나 보다. 나 혼나나 보다. 어른한테 야라 그랬으니까 혼나나 보다 하고 약간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데 조금 그분이 살짝 가까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안 보이더래요. 얼굴이 정말 시꺼먼 형상으로 돼 있고 사람의 이목구비가 아예 없는 걸 보고
동생이 이건 무조건 귀신이다 하고 바로 도망쳐서 집으로 들어왔대요. 네.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다 보니까 그냥 혹시 무당할머니 딸이 놀러 왔는데 밤이라서 얼굴이 잘 안 보였던 거 아닌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네. 그러다가 하루는 저한테 이게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히 말하면 부정탄데 말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러고 이제 둘이서 평소처럼 공놀이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날 동생이 주차장에서 탱탱볼을 줍고 있었는데 후진하는 차에 깔릴 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동생 팔을 확 잡아 끌었어요. 근데 동생이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막 되게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차에 치이지도 않았는데 근데 계속 멍해하는 동생이 노는 거에도 집중 못하고 너무 놀라하길래 얘가 많이 놀랐나 보다 하고 얘를 데리고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그 차에 계시던 아저씨는 애를 칠 뻔했으니까 당황하셔가지고 미안하다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아서 그냥 명함만 받아놓고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동생이 계속 멍을 때리고 그러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꿈에서 어떤 되게 멋있는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이렇게 쓱 오더니 동생한테 말을 걸더래요. 근데 동생이 그냥 그 벤치에 주먹을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동생한테 너 손에 있는 그 500원 나한테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동생은 자기가 돈을 쥐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손을 딱 펼쳐보니까 500원이 진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아주머니가 되게 막 예쁘게 말씀을 하시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주려고 했대요.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 순간에 오른쪽에서 손이 탁 나오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절대 주면 안 돼. 진짜 절대 안 돼.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그제서야 정신이 틀어서 누군지 이렇게 자기 오른쪽을 쓱 봤더니 그게 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주지 말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언니가 주지 말래요 하고 안 줬대요. 근데 동생이 이 꿈에서 언니가 자기 팔을 낚아챘던 그 감촉이랑 제가 아까 전에 주차장에서 동생을 구하려고 이렇게 낚아챈 감촉이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집에서 이제 저한테 하는 거를 할머니가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이 단기간에 2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뻔하니까 뭔가 심각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심지어 동생이 뭐 귀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막 한동안 불면증도 호소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평소에 같은 층에 사시는 701호 무당 할머니한테 되게 유일하게 살갑게 잘 대해주시는 이웃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분이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무서운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가 제 동생을 맨날 되게 좀 이상하게 쳐다보셨었거든요. 근데 그 무당 할머니도 저희 또래 어린 손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셨나 하면서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저희 할머니는 원래 이웃분들한테 좀 살가우신 편이어가지고 되게 잘 대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저희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무당 할머니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 동생을 데리고 701호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당 할머니가 저희를 딱 보더니 별 고민도 안 해요.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무당 할머니가 이미 뭔가 좀 아시는 표정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다 했어요. 막 이럴 때 귀신이 보였고 그리고 우리 층에서 그런 젊은 아줌마를 봤고 그 외에도 이 층에서 뭐 어떤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고 그런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무당 할머니가 들으시더니 젊은 아줌마를 봤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생이
응, 맨날 701호 앞에 있는 원피스 입은 아줌마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당 할머니가 맞다고. 근데 죽었다고. 자기 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무당 할머니도 그동안 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는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근데 얘가 귀신을 보는지 안 보는지가 좀 애매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완전 확신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하는 말이 너도 원래 죽었어야 될 팔자였다고. 팔자가 너 되게 기구하다고. 네 주변에 지금 잡귀들이 얼마나 너 잡아먹으려고 안달이나 있는지 아냐고. 만약에 네가 제때 태어났으면 무당할 팔자였는데 너 기가 너무 허약하게 태어나서 지금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동생이 칠삭둥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엄마가 동생을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산모랑 태아가 둘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 와서 7개월 만에 동생을 꺼낸 거거든요. 네. 정말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라서 동생을 꺼낸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 정말 놀란 거죠, 저희 집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생이 이것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더니 무당 할머니가 저랑 제 동생을 막 번갈아 보셔요. 그러더니 너는 꼭 네 언니랑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나랑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 언니가 기가 세서 얘 근처로 잡기가 가까이 못 온다는 거예요. 런던님이 그죠? 네, 제가.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동생이 옛날부터 막 귀신 본다, 뭐 안 좋은 꿈을 꾼다 할 때 저는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긴가민가 했던 건데 이제 오늘 있었던 꿈 얘기까지 들으시더니 그 무당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꿈에서 너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주는 게 수명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목숨값이었네 아까 그게. 네, 그래서 그거 못 주게 막은 것도 네 언니니까 너는 절대 언니랑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동생은 꼭 저랑 같이 껴서 놀고 저랑 꼭 붙어있고 방도 저랑 다시 같이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많이 좋아졌는데 심지어 동생이 저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랑 같은 데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생이 가위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점점 나쁜 일은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먼저 성인이 되고 동생은 이제 고3일 때였는데 제가 20살 때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외박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워크숍이 끝나고 다음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지금 행색이 왜 이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없자마자 진짜 얘네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가위를 연달아서 다 다른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4-5번을 내리껐다는 거예요. 가위랑 지치겠다. 귀신을. 네, 그래서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때 동생이 다시 한번 무당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실감하고 동생이 저한테 언니 이제 어디 가지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생하고 잘 붙어서 지내면서 동생이 좀 안 좋은 꿈을 꾸거나 가위 눌리는 게 많이 줄었는데 이제 20대 중반부터는 동생이랑 떨어져서 살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거를 제보를 하려고 동생한테 요즘에도 그런 가위 눌리거나 귀신 보는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보는 경우는 정말 많이 줄었는데 가위를 눌리는 게 터에 따라서 달라졌대요. 예를 들어서 집이 뭐 터널이랑 가깝거나 아니면 빛이 잘 안 드는 곳에서는 정말 가위를 많이 눌렸고요. 오. 집이 정말 그
신축에 대로변에 있을수록 가위를 눌리거나 아니면 귀신을 보는 일이 전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이런 노하우들이 좀 쌓여서 지금은 집을 좀 신중하게 고르고 이사를 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네. 런던님 말고 동생분은 네. 귀신 보는 거나 이런 거 빼고 그냥 네. 전혀 그거를 배제시킨 거를 상상을 해도 좀 많이 예민하신 성격이거나 좀 섬세하시거나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어렸을 때는 정말 예민하고 섬세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정상 어렸을 때는 동생이 저랑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게 원래 아예 어렸을 때는 둘이 떨어져서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엄청 예민하고 그런 성격으로 자랐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부터 같이 살게 됐던 거였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 터가 정말 안 좋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당 할머니께서 해주신 얘기였는데 동생이 귀에서 자꾸 샤샤샥 소리가 들렸다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게 저희 아파트 쪽에 한강이 근처에 있는데 이게 귀문이라는 거예요. 한강 귀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무당 할머니한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동생이 샤샤샥 소리가 난다고 하니 그게 귀문이라 귀신들이 왔다 갔다 거리느라 나는 소리였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거든요. 오, 예. 근데 이제 동생은 그 후로 저랑 붙어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좀 성격이 워낙 활발하고 쾌활하고 둔한 편이어가지고 그런지 네. 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좀 많이 성격이 저 같아졌어요. 좀 밝아졌다라는 거죠? 밝아졌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둔해졌어요. 아, 그쪽에. 네. 아,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시군요. 아, 동생이 네네. 네, 얘기가 해준 게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너무 많은데 네. 오늘은 일단 동생이 어떻게 귀신을 보게 됐는지 아. 요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런던님께서 지금 이제 이야기 해주신 거는 동생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좀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런던님 기가 세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가 세다라는 게 막 승질내고 막 기가 세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긍정적인 사람을 저는 기가 세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일 때, 아, 저 네. 사람은 귀신이 아예 관심도 없고, 혹은 다가가지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오. 그래서, 최대한 좀 긍정적이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또 쉽진 네. 않잖아요, 사실상. 네. 예. 제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아마, 동생분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또 한다고 그 무당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사실상 결혼을 각자 하게 되면 같이 붙을 수는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런던님이랑 비슷한 남성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을 만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결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동생분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런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상 우리 귀족님들도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위 눌림이나 혹은 꿈 이런 것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많이 못 느끼시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귀신을 꼭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꿈과 가위로도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귀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위 눌리거나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이 그냥 단순 수면장애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